안녕하세요. 자, 모든 사람들이 오늘의 공부할 내용은 모든 것이 사실 나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사실 내 탓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너 때문이야, 네 탓을 해요. 나는 정말 잘했어. 특히 식신들, 자기가 의식주를 모두 해결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잘했다. 100%, 100점이다. 근데 너가 아무것도 안 했어. 너 탓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팩트 폭격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은 사실 내가 원인이에요. 자, 내 아이가, 식신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활발하지가 못해. 그래서 행동을 보면 어딘가 어색하고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되게 멋이 없고 정말 잘생기게 잘나놨는데도 행동이 너무 바보 같고 꼭 왕따 찐따 같고 고르는 거나 행동이나 제스처나 모양새 자체가 좀 뚱뚱하달지 모습이 별로 안 이뻐. 왕따 같아, 찐따 같아. 근데 그 모습을 보면 또 싫어. 본인의 지옥이죠. 자, 근데 왜 그 아이가 활발하지 못하게 됐냐? 나 때문이에요, 나. 내가 아이가 어릴 때 같이 놀러가지고 그 아이가 밥 먹는 거 쳐다봐주고 그 아이의 모든 것을 관심 있게 관심을 가져주고 지켜봤더라면 그 아이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내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방법, 그리고 무언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아이한테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모든 면에서 공부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사귀고 자기 모양을 좀 잘 꾸미고 이런 것들을 그냥 스스로 알아서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 맨날 착각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 아이가 어려요, 되게. 그리고 엄마인 내가, 아빠인 내가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아이는 정말 몰라요. 그냥 그 상태로, 아이인 상태의 마음가짐으로 그냥 몸만 성장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편인이고 그게 바로 소시오패스입니다. 그런데 엄마들의 착각은, 식신 엄마들의 착각은 왜 모를까? 나는 다 아는데 저 아이는 왜 모를까? 그래갖고 막 승질을 막 내. 갖고 조금만 잘못해도 그걸로 막 엄청나게 혼을 내요. 왜냐? 엄마의 식신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엄마는 되게 아낄 거고 저축을 매우 잘할 거고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육아 살림 경제를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업무적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업무적인 속도만을 따지지 그 아이가 기가 살았나 죽었나, 그 아이 기분이 나쁜가 안 나쁜가 요런 것들을 살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막 요리나 세탁이나 막 이렇게 인간관계나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상대를 배려하면서 굉장히 잘했다면 식신 엄마는 그거를 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대충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업무의 성과만 빨리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돈 버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내 사랑하는 그 아이와 남편, 배우자, 이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됐기 때문에 이 경제에 관련된 그 모든 집안 살림에 관련된 그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슈퍼맨이 아닌 이상은 그걸 전부 다 완벽할 수가 없죠. 일을 하는데 시간을 다 뺏겼기 때문에 집에 와서 쉬어야 되는데 살림과 육아를 동시에 또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지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랑 놀아주는 거는 꿈도 못 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아껴 놓기만 한 것이 너를 위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너한테 물려주는 것만이 나의 사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내 배우자가 아기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의식주, 경제, 육아, 살림 요 모든 것이 본인의 몫이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애가 조금만 잘못해도 얼른 혼을 내고 빨리 끝나. 이제 자기는 빨리 끝났어. 근데 애기는 감옥에 들어가 있어. 혼났으니까 다음번에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엄마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에 또 뭐라고 또 혼을 내냐. 야, 너는 왜 이렇게 했으면, 야, 너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혼내고. 다음번엔 반대로 했더니 반대로 했다고 또 혼내고. 그러니까 애기가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자신이 감옥에다 딱 가둬놔 놓고, 그래놓고 너는 왜 이거를 이렇게도 안 하고 저렇게도 안 하냐? 그럼 또 혼내. 그래놓고 자기가 그 싫은 느낌, 그 혼내는 그 느낌이라는 것은 살이에요, 살. 한 인간, 한 신을 굉장히 노하게 한 그 살을 그 사람한테, 그 아이한테, 남편한테 그걸 계속 발사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식신인 사람은 자기가 감옥에다 가둔지도 모르고 혼을 내. 맨날 막 화내고 같이 싸우고 그 상황이 반복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싫은 살을 계속 줬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 애기는 놈들도 싫어하는 그 살을 굉장히 많이 맞았기 때문에 놈들도 싫어하는 성분이 돼버려요.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완전히 반대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만일 아이가 이제 자고 있어. 시댁 갔다 와서 아기가 뒷좌석에서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된 그 어린아이가 자고 있다고 쳐보세요. 6살, 7살이든 자고 있어. 그러면은 이 소시오패스 아빠가 갑자기 딱 집에 다 도착을 해갖고 집에 다 도착을 했어. 그럼 애기가 자고 있으면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어떻게 하냐. 아이를 집에다 먼저 데려다 눕혀서 재우고 계속 편하게 잘 수 있게 눕혀놓고 다시 내려와서 짐을 가지고 시골에서 가지고 온 농산물이랄지 쌀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시 가질러 내려와서 그걸 갖고 가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정상적인 판단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식신과 소시오패스와 싸우는 이유는 뭐냐? 그 상황에서 이 소시오패스 아빠는 느닷없이 자고 있는 아이의 차의 뒷문을 열어가지고 아이의 뺨을 때립니다. 자고 있는데. 놀래가지고, 아니, 왜 애를 때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 집에 다 왔는데 자지도 않으면서 자는 척 했다고. 그렇게 아이를 누명을 씌워서 뺨을 때려. 어이가 없는 일이 일어나죠. 자, 그러면은 이 아빠는 이 어린아이한테 자기가 아이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해줘야 된다는, 이 아이를 배려해줘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냥 내 와이프의 오로지 나한테만 관심을 쏟아줬던 내 와이프의 사랑을 뺏어간 경쟁자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못된 형아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빠가, 소시오패스 아빠가 애를 때린다 그래요. 그러면 기가 막히지. 이제, 그럼 이게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아이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를 먼저 데려다 눕히죠. 근데 소시오패스 성향, 편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자신이 애기 때문에 이 경쟁자를
자기가 배려해줘야 된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도 나하고 똑같은 존재니까 너랑 나랑 짐을 나누어서 들고 가야지 왜 네가 자는 척을 해?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얼토당토 안 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소시오패스 아빠는 몰랐어. 모른 거예요. 그 무식한 거를 인지하지 못했음을 그 아이가 어린아이고 배려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요. 그거 싸워봐야 답이 안 나와요. 거기서 싸워도 며칠을 싸워도 이해를 못해요. 왜냐면 그 소시오패스가 됐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대우가 자기가 자기 자식한테 하는 대우하고 똑같았기 때문에 그 아이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맞았어. 느닷없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소시오패스 배우자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싸워서 될 일이 아니야. 그 맨날 첫날 수십 년 동안 싸워봐야 결론이 안 나요. 서로 원망만 하고 서로 이해를 못한 채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하자는 의미에서. 자, 그러면 선친들의 상황은 차치하고 그건 내버려 두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니까 내 탓이 아니라고 치고 본인의 탓이 아니라고 생각할 테니까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만 갖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자, 잘할 때 학벌, 내가 대학교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할 것이냐 그조차도 내가 선택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칭찬받으려고 또는 그 상황이 싫어서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자,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학교를 끝내 가는 놈은 나 학교 갈 거야 그러면 돼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맞추게 돼 있어요. 근데 본인이 자기가 희생한 거야. 자기 성향대로. 그래놓고 자기는 희생만 했는데 욕만 얻어먹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직업도 그 학벌에 맞게 직업이 선택이 됐겠죠. 그것도 내가 선택한 거예요. 자, 결혼도 사실 내 배우자가 약간 이상하다는 거를 본인이 알고 있었어. 사실 본인이 눈을 감은 거예요. 본인이 사랑해서. 본인 사랑이 더 커서. 그리고 오만함 때문에. 어떠한 오만함이냐면 결혼을 해서 내가 이 사람한테 사랑을 굉장히 많이 주면 바뀌겠지. 또는 애를 낳으면 어른이 되겠지. 철들겠지. 학교를 졸업하면 돈을 벌겠지. 살다 보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죠? 절대 아닙니다. 100명 중에 80명은 안 바뀝니다. 그 상태에서. 안 바뀝니다. 자, 자식도 자, 내가 낳은 거야. 내가 낳고 싶어서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낳았어.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내 배우자는 그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일해야지 육아살림 경제를 다 하다 보니까 자식한테 온전히 정신을 쏟을 그 상황이 되질 않았어. 그리고 돈 버는데 정신을 집중할 수밖에 없고 돈 버는 거에만 반응을 하게 돼 있어. 자기 몸이 아파도 나가게끔. 그 머릿속이 재편이 또 된단 말이죠. 그 상황에 맞게. 자기가 그대로 따라간 것입니다. 생활이나 습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 내 아이가 활발하지 못해 바보 같아 막 그냥 그 말하는 게 막 이상한 막 그 흉내를 낸다거나 막 우스꽝스럽게 표현한다거나 매우 잘생긴 아이가 아닌데요 냄 막 이렇게 말을 막 이상하게 막 하고 막 우스꽝스럽게 자기를 막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엄마가
봤을 때 애가 좀 이상해. 아, 너 그렇게 좀 하지 마. 그러면서 할 때마다 막 걔는 그거 이제 습관이 돼버렸는데 할 때마다 야, 그거 이상해. 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 왜 그러냐?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또 막 내. 그럼 그 애는 다음에 또 말을 할 때마다 조심하게 돼 있어. 이렇게 말하면 혼나, 저렇게 말하면 혼나. 그럼 활발하지가 못해요. 그러면 아기가 기가 죽어요. 그러면은 그 감옥에 계속 남아있어. 그러니까 활발하지 못한 거 내가 막 데리고 다니고 내가 막 데리고 다니면서 옷도 조금 그냥 남들 입는 것만큼 그냥 팍팍 사주고 막 이랬으면은 우리 애기가 내한테도 무시당하고 밖에서도 무시당하고 이 상황이 안 벌어져요. 그럼 왕따가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식신들이 이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 그리고 우리 애의 미래에 지방간이라도 마련해 주려고 돈을 막 아끼다 보니까 돈에 대한 집중 현상과 우리 사랑하는 정말 목숨 걸어 바꿀 수 없는 배우자와 자식을 감옥에다 본인이 가뒀다는 사실, 싫은 느낌, 화나는 거, 왜 활발하지 못한가 막 이런 그런 것들을 우리 애한테 쏟아부은 거는 본인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애가 그렇게 반응을 보였을 때 화를 내면 그게 대물림이 돼버립니다. 업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님 중에 한 명이 소시오패스 성향, 한 분은 코디펜던트 성향, 그리고 우리 부부도 한 사람은 코디, 한 사람은 소시오패스. 그렇게 또다시 대물림이 되고 또 내 자식도 소시오패스와 코디펜던트의 대물림이 다시 또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내야 될 거는 소시오패스뿐만이 아니에요. 식신도 끝내야 됩니다. 같이 끝내야만 이것이 대물림이 끝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어떻게 해야 되냐? 화를 내면 안 되지. 내가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내가 본인을 인지해야 됩니다. 내가 가르쳐준 적이 없구나. 그럼 당연히 못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 아이한테 화와 짜증과 근심과 모든 살을 다 날려놓고 남들이 이쁜 살을 우리 애기한테 보내줄 거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바꾸면 이 세상은 똑같은 세상인데 정말 온 천지가 바뀝니다. 이 세상이 지옥과 감옥과 같고 버겁고 힘들기만 했던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귀신의 역할을 했던 그 상황이 내가 바뀌는 순간 온 우주가 바뀝니다. 꽃도 그토록 아름다울 수가 없고 동물들도 인간과 다르게 왜 그렇게 아름답게 생겼는지 다 다르게 생겼는지 그 모든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는지 이 세상의 모든 기운이 천사의 기운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면 예전과 똑같은 세상인데 모든 것이 내 인식 자체만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애기가 막 이상한 행동을 막 하거나 막 이랬을 때 그때 본인이 그러는 거죠. 야, 너무 웃긴다 막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화를 내지 말고 야, 너는 되게 흉내를 잘 내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당당하게끔 그 흉내를 냈을 때 엄마가 싫어한다고 해서 막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애기가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고 되게 소심해지고 가슴 중앙에 번뇌와 불안이 너무 커져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한테 당당하면 돼. 괜찮아. 야, 그렇게 해놓고도 당당해봐요. 그 아이가 만약에 엄마한테 엄마 그냥 좀 냅둬.
나를 이렇게 낳은 사람은 당신이야. 당신입니다. 이렇게 딱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 식신 엄마가 헉 한단 말이죠. 그 애가 당당하길 바라는데 간은 안 당당해. 늘. 그래서 혼나는 거예요. 이래서 혼나고 저래서 혼나고 그냥 그것 때문에 혼나는 게 아니야. 그러면 애기는 이렇게 했으면 혼났어. 저렇게 했으면 혼났어. 이러니까 이것만 외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혼날까 저렇게 하면 안 혼날까 막 이것만 외운단 말이죠. 사실 답은 하나요. 당당하면 안 혼나 사실. 엄마한테 맞짱 떠서 당당하게 엄마가 낳은 사람은 나예요. 이렇게 딱 해주면 엄마가 어떠한 것을 해도 사실은 이 식신 엄마는 안 혼냅니다. 그 불안함 때문에 소심하고 눈치 보고 막 이렇게 소심해지는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게 꼴보기 싫은 거거든요. 간단해. 당당하면 돼. 안 혼나. 혼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당당하기만 하면 안 혼나요. 이제 맞짱을 뜨세요. 냅두세요. 엄마한테. 식신 엄마한테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식신 엄마의 자녀가 있다면 그냥 당당하세요. 그리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싶은 거,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나 이거 하고 싶어요. 나 이거 먹고 싶어요. 나 이거 사주세요. 이거 내놓으세요. 내놓으라고 하세요. 그러면 식신 엄마는 반드시 사줍니다. 당신이 그토록 갖고 싶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애기들이 특징이 뭐냐면 너무 많이 혼났고 불안과 눈치를 보는 애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몰라. 본인이 뭘 사달라고 하는 것도 당당하게 끝끝내 해달라고 하질 않고 나 이거 갖고 싶은데 근데 안 사줘도 돼요. 괜찮은데 이래. 미안하니까 사주면. 그러면 식신 엄마는 더 화를 내. 야, 안 사줘도 되는 거면 왜 돈을 쓰게 만드냐? 그래서 또 화를 내.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다. 끝끝내 그냥 우기면 됩니다.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내놓게 돼 있어요. 당당하십시오. 그런데 식신 엄마들한테는 자 이제 당신들의 죄값을 자 직시할 때가 됐지 않습니까? 자, 이 모든 것은 내가 만든 거잖아요. 나의 탓입니다. 그럼 혼낼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자신을 탓해야죠. 아, 내가 말을 미흡게 했구나. 계속 살을 날렸구나. 우리 아이를 죽인 것은 다른 애들을 왕따 시켜가지고 다른 애들이 우리 아이를 왕따 시켜가지고 우리 아이가 저렇게 된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만든 거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내가 선택을 안 했다. 뭐 이렇게 선천적인 상황이 있어요. 부모님이 어떠한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 자식이 나가 낳는데 애가 뭐 장애가 있다거나 아스퍼거이거나 자폐이거나 소아마비이거나 막 이렇게 신체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났다. 그 또한도 사실은 내가 선택한 거지만 이 대물림이 빼지도 박지도 못하게끔 흘러갈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선천적으로 그렇게 딱 그렇게 주어져요. 상황이요. 자, 그러면 탓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하게 태어난 사람은 단순한 일을 하면 됩니다. 단순한 일을 하면 돼요. 멀티플레이를 할 수가 없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멀티플레이어를 하게 되면 당연히 사고만 나고 거기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맨날 사고만 나니까 24시간 일해도 다 못 메꿔요. 자, 그러면 머리가 단순하게 태어났다. 내가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한다. 그러면 단순한 거 한 가지만 딱 배우면 돼. 먹는 거 먹방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딱 한 과목 음식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음식 중에 막 딱 한 가지 과목을 딱 정하는 거예요. 이제 핫도그만 하든가 꽈배기만 하든가 닭튀김만 하든가 딱 한 가지만 정해. 이제 딱 한 가지만
죽을 때까지 혀만 먹고 살아요. 한 사람의 노력은 단순한 거를 하든 복잡한 거를 하든 값이 같습니다. 머리를 겁나게 많이 써고 공부를 겁나게 많이 해가지고 무언가를 했다. 그러면은 거기가 돈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지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꽈박이 달인데도 500만 원 넘게 벌어요. 그래갖고 뭐 박사님 돼갖고 와도 500만 원 벌어요. 똑같아요, 그게요. 인간의 노력은, 신의 노력은 똑같아요, 값이요. 상과 벌이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자, 제가 드리는 힌트는 무엇이냐? 나를 둘러싼 그 모든 것은 하나하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자꾸 내 거를 자꾸 놈들한테 줬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호구로 생각하는 거야. 자는 얘기하면 주니까. 그러면은 자, 이거를 다 들어가지고 뭐 식신들이 다 바꿨다. 이제 성향 자체는 바꾸지 못하지만 다 바꿨다. 그러면 인류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자유경제 뭐 이런 이 자연의 이치가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면 내가 식신이었는데 관성의 성향으로 변했어. 재성의 성향으로 변했어.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내 한 명이 변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비식재 관인 중에 한 명이 식신 성향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연법칙. 8대 2 법칙이기도 하고 2대 3대 3대 2 법칙, 5대 5 법칙으로 나눌 수도 있죠. 이 법칙하고 맞물려서 한 명이 깨우쳐가지고 아, 식신으로 살아봤더니 별로더라. 나는 이제 재성으로 살겠다 하고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누군가는 식신 성향으로 또 바뀝니다. 전체적인 그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탓도 나는 그냥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맹목적으로 온 것뿐이요. 자, 이제 각성했으면 내 삶을, 자, 정신 차려봤더니 그래도 집 한 채는 마련해놨네. 그 지지고 볶고 막 그 힘든 거를 지나왔더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로지 쟤만 사랑하면서 쟤만 챙겨주지 말고 이제 나 자신을, 아, 모든 사람이 돈 받으려고 노력해갖고 저렇게 다 해놓은 것이구나. 내가 임대께 뭔가를 살 때마다 그냥 그렇게 깎아댔으니 얼마나 차가 나를 밉다고 했을까. 팔기는 팔아야 되는데 그것 좁게 사면서 그냥 깎아주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얄미웠을까. 내가 본 이득은 저 사람의 손해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러니까 인자부터는 맛있는 것도 좀 먹여주고 본인한테 맛있는 것도 좀 먹여주고 좋은 데 가서 눈도 호강도 좀 시켜주고 내가 배울 때 뭘 할 때 노하우는 다 있어. 이제 돈 아끼는 방법은 너무 잘 알아. 그지만 인대께 그렇게 짜게 굴어서 자기가 모아놨으니까 이제 학비는 제대로 지불하고 학비도 지불하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좋다고 안 할 거 아닙니까? 학비도 제대로 지불하고 밥값도 제대로 지불하고 옷 살 때도 조금 더 좋은 놈으로 사고 제값 주고 근데 백화점이나 어디 막 이런 데서 5% 세일한다 10% 세일한다 그 찬스를 놓치면 안 되죠. 그때는 사주고 제값 주고 살란 게 조금 아깝다. 그럼 기다렸다가 세일할 때 딱 사면 되죠. 이런 방법으로 공식적인 그 세일이잖아. 깎아주겠다.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자가 깎아줄 마음이 없는데 내가 막 깎아주라고 해서 사면 제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자,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마련할 때 깎지 않습니다. 신에게 바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신과 인간이 같다 그랬잖아요. 당신이 신의 일부분이고 당신이 신이다. 사람, 이 세상 모든 생명체, 무생물체를 모두 합해야 신 한 분이다. 그리고 나 자신이
이 세상 생명체, 무생물체 모두 각각 개별적으로 동시에 작은 신 한 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깎았어. 저 사람이 기분 나빴어. 저 사람의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저 사람이 작은 신 아닙니까? 내가 저 신을 노하게 만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하늘에다가 보이지 않는 그 신에게만 막 그냥 정성을 들이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신들께, 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께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들을 노하지 않게끔 막 오버해서 2배로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이 딱 정해놓은 액수, 그 사람이 딱 받고 싶은 액수, 딱 이렇게 써놓은 액수가 있잖아요. 그거 정도는 지켜주는 게 자, 이제 내가 살아야 될 방향인 거죠. 나 자신을 지켜주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내 탓이요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